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저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올해 연간 그 실적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우려보다는 가능성을 볼 시점이 올해 들어서 우려 요인들이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러시아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에 따른 중국 락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수가스 같은 그런 주요 원재료도 수급 이슈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려가 이제 중국 락다운이었는데, 중국 락다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사태랑은 다르게 세트 생산 차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내 소비 둔화,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소비 둔화가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버 수요는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당장 업황은 기존에 예상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주요 데이터 포인트하고 가이던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D램 빅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 하락을 했고요. 이거는 기존 가이던스에 이제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인데 시장 컨센서스하고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은 그런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서버 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기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 낸드 빅그로스가 이제 플러스 19%가 나왔고, ASP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에서 2% 정도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리다임을 제외하고 봤을 때 마이너스 16%였거든요, 낸드가. 그래서 당초 가이던스를 좀 하회한 수준이다. 근데 하회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회사 측 가이던스는 D램 빅그로스가 10% 중반 증가할 거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공급 쪽에도 이제 이슈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DDR5의 판매 확대랑, 그리고 고사양 eSSD, 그러니까 솔리다임하고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좀 어떻게 잘 나올지, 결국에 볼 수 있는 잣대가 이제 고사양 eSSD 출시 효과인데, 이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D램하고 낸드 수요 빅그로스가 각각 10% 후반 그리고 3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DDR5도 이제 긍정적인 거고, 서버의 교체 수요가 이제 맞물렸다라는 거를 이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서버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었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DDR5 출시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버용 D램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에서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3,800억이었고, 그리고 솔리다임 설립 초기 비용, 일회성 비용이 1,00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4,800억 원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2.8조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일회성 비용을 감안해서 보면은 실제로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살짝 잘 나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의 내용을 보면은 판매 보증 충당 부채 3,800억 원인데, 이게 2020년도에 생산했던 제품이고
그 공정 테크로 보면은 1X 나노미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품질 이슈가 잠깐 있었고 이거에 대한 충당금을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사 측에서도 충당금에 대한 그 규모를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비용 이슈는 없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메모리 업황 개선되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띌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4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연간 그 영업이익은 17조 원으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락다운에 따른 그 수요 둔화 우려는 충분히 일시적 기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락다운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락다운이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2분기에서 3분기부터 그 D램 고정거래선 가격이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에 그대로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도 17조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를 하는데 목표 주가 16만 원은 올해 예상 BPS 기준으로 타겟 PBR 1.5배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투자 포인트를 요약하면은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이 이제 가시권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DDR5 출시하고 서버 교체 주기가 맞물렸다. 그래서 2022년도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까지 수요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재 주요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사의 그 투자 규모나 스케줄을 고려하면은 23년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빅그로스가 상당히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그 D램 수요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좀 백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긍정적인 근거는 DDR5 출시하고 서버 교체 주기가 맞물렸다라는 점이고요. 그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내년에도 D램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공급 부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은 1분기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개선이 될 거고 가격 지표도 이제 2분기 후반부터는 실제로 이제 상승하는 걸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실적이 반등하는 가운데 내년도 그림까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런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우려가 좀 지나치게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반등과 내년 그림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